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한 이것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은 일을 했다. 네. 그러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대선에서 네.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선대 본부장으로 또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나를 너무 내치지 말아야 될 사실 그런 심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네. 서운함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강래구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이 녹취록의 신빙성, 지금 이정근 씨라든가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데 과연 그 대화대로 뭐 돈이 전달되었다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나온 당사자 중 한 분은 네. 나는 그 기재된 날짜에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 벼랑 끝 송영길 이해읍소 여기서 이는 이재명입니다. 대선 때 망치 테러 당해가며 뛰었다라는 이 부분 이재명 대표한테 읍소한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총선도 내가 불출마했다. 이재명의 서운함을 내비쳤다라고 일단 이 매일경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목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정권교체 프레임을 정치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보고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 기간 중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망치 테러를 당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당의 총력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을 사표냈습니다. 저를 5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계양구 주민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당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위원장도 아닌데 그리고 총선 불출마도 선언해 놓은 마당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이재명 대표한테 한 읍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탈당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만 네.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신분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민주당 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본론은 다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영향력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또한 이것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서 내가 참 많은 일을 했다. 네. 이제 그러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대선에서 네.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이제 선대 본부장으로 또 뛰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나를 너무 내치지 말아야 될 사실 그런 심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네. 서운함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네. 이제 그 송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귀국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네. 뭐 그리고 뭐 그렇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것은 이 돈봉투 관련해서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는 게 아니라 네. 또 한숨이 안도의 한숨이 아니라 그냥 걱정되는 한숨이 지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그 김광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송 대표가 관여했다는 그러한 의심이 되는 정황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송 대표가 지금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강래구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강래구 씨는 당시에 수자원 공사의 감사로 있었기 때문에 캠프에 참석할 수 있는 신부가 지위가 아니었다. 분명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녹취록에는 오히려 송 대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거든요.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 이거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결국은 그 이재명 뭐
대표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또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승원 의원님 지금 안도의 일단 한숨이 아니라 더 큰 한숨이 나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뭐 읍소라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송영길 대표의 탈당은 본인이 당대표 시절 네, 그 권익위의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면서 살아 돌아오라라고 네, 했던 그 기준을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탈당은 뭐 탈당 신고서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팩스로도 가능하니 이미 탈당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탈당에 대해서 환영의 그 표시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다만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강내구시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네, 이 녹취록의 신빙성, 지금 이정근 씨라든가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데 과연 그 대화대로 뭐 돈이 전달되었다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졌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이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나온 당사자 중 한 분은 네, 나는 그 기재된 날짜에 나는 그 장소에 없었다. 나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전혀 돈 전달 과정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그 녹취록이 대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행된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확인이 네. 파악이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녹취록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길이 형이라고 등장하는 그 녹취록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지금 유튜브에 지금 댓글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두 씨. 녹취록이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송 전 대표는 부인하고 있는데 일단 녹취록이 있다. 그럼 녹취록은 강력한 증거가 안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네. 이제 녹취록에 나온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자신들의 목소리, 당사자의 목소리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이 범죄를 입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녹취록 당사자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 그냥 이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랄지 네.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랄지 그러면서 부인을 해버리면 사실 녹취록이 아무리 결정적이고 그다음에 심증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고 해도 네. 사실은 유죄 판결 받기 어렵죠. 그런데 단 그 녹취록에 관여한 사람의 한둘 정도만 네. 뭐 양심선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 맞고 그에 관련해서 어떤 정황적인 증거, 네. 뭐 직접적 간접적인 거 그런 것들을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녹취록이 아주 센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사안별로 좀 다르긴 하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뭐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 건데, 네,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읍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 기사의 시각을 좀 여쭤봤었는데,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정치적 동반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한테 위협적이다. 하나, 둘, 셋 꽂아주시죠. 갈렸습니다. 일단 진보 쪽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김승원 의원님부터. 네, 사실은 그 국민들께서도 네. 송영길 당대표 사건과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 사건은 결이 다르다라는 네.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사건은 성남시장, 네.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네. 행정가로서 지금 그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탄압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송영길 지금 전 당대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경선에서 이제 불거진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결은 틀리기 때문에 예, 같이 이제 연관해서 국민들께서 의혹을 같이 이렇게 보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연관하는 건 아니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친한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어떤 당의 문제가 송영길 대표로 인한 이 당의 문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두 사안이 같다는 게 아니라. 아, 네. 그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예, 귀국하고 탈당하고 네. 즉시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을 네.
뭐 이재명 당대표도 존중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도와주거나 네. 혹은 뭐 어떤 방어를 해주거나 그럴 역할은 조금이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그러진 않을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주혜 의원님. 그러니까 이심송심이라고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이거는 뭐 이재명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악재죠. 그래서 뭐 그러한 면으로서도 당대표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 발생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것은 부담이 당연히 당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심송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추측 각종 이제 썰만 지금 무성한 상태입니다만 네. 이제 심지어는 이 당시에 이 전당대회 이 돈봉투를 당연히 이제 송영길 대표는 알았을 거라는 정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뭐 이재명 당시에 뭐 경기도지사입니다만 몰랐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박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송영길 대표 당시에 그 의원 보좌관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성남시에 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에 있던 이 박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네. 송영길 대표의 의원실로 와서 전당대회 때는 송영길 대표의 이 보좌관을 했다.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 돈봉투를 당시 이재명 지사가 몰랐겠냐는 그런 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재명 지사 그 당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